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심상치 않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죠.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를 이제 파악할 때 투자, 소비, 그다음에 대외 거래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고정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지금 현재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수출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야지 공장을 새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대외 거래가 극도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수출이 마이너스 2.7%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3월 달에 반짝 회복을 보였지만 2월 달에는 엉망이었죠. 마이너스 20% 이렇게 수출이 감소하다가 지금 다시 마이너스 2.7% 대외 거래 침체 상황을 우리가 이 숫자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 수지도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3월에 이어서 3월에 324억 달러 흑자를 보았는데 4월 달에는 138억 달러 흑자폭이 많이 줄었죠. OECD의 수정 경제 전망치에서는 중국이 올해 경상 수지에 있어서 적자를 보일 것이다. 무역 수지는 소폭 흑자를 보이겠지만 무역 외 수지, 소위 이제 상품 수지 이외에 서비스 수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지금 중국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서비스 수지의 적자로 인해서 경상 수지 전체로 적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OECD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하에서 대책이 없겠습니까? 중국 정부는 정말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올코트 프레싱 정책으로 완전히 그 대책을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심상치 않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죠. 또 한편으로 이제 중국이 $10,000 소득을 넘어서 이제 중진국 이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이라든지 생산성을 향상하고 공급 부분에서 구조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미 공급 측 구조 개혁이라는 것을 통해 갖고 많은 정책들을 내왔습니다. 또한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 중국 제조 2025, 미국이 지금 현재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쪽에서의 경제 체질 개선, 그다음에 창업과 혁신을 육성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신규 산업들을 좀 발전시키려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비가 살아나야 되고 또 투자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안정화 정책, 즉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경기 둔화 국면을 일단 방지하자는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년간의 중국 경제의 경제 정책의 블루프린트를 양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준율을 어느 정도 이제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의 다양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실물 경제의 그 자금난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좀 늘리면서 재정 적자를 이제 GDP 대비로 거의 한 3% 수준입니다. 2.8% 수준을 유지하겠고, 여기서 이제 재미나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것은 정부가 SOC 투자도 많이 느리긴 하지만은 SOC 투자를 늘리려면 지방정부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 채권 발행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2조 1,500억 위안 정도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SOC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세금을 좀 덜 내게 하자. 그래서 덜 낸 세금으로 소비를 좀 진작시키자고 하려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좀 세금을 또 많이 냅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기업들의 여러 가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세액도 감소하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세액 감소 규모가 2조 위안으로 일단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2조 위안의 이제 감세 정책,
이것이 이제 양회에서 발표되면서 많은 논평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왕타오라는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 그 중국의 2조 위안 규모의 이 대대적인 감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재정 정책의 초점을 보면은 국유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민영 기업의 감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다. 그래서 이번 감세 조치가 어쨌든 간에 민영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감세 정책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역시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직접 완성 제품을 팔아갖고 출하를 하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중간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 적용되는 증치세율, 부가가치세율을 94년 이후에 17%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것이 작년에 5월 달에 이미 1%포인트 좀 낮췄습니다. 16%까지 떨어뜨렸는데 금년 4월 1일부터 13%로 대대적으로 낮췄습니다. 이 증치세 감면 효과만으로도 2조 위안 규모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이 재정을 엄청나게 풀었다고 하죠. 그때 풀었던 규모가 4조 위안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중국 경제의 GDP가 2배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4조 위안과 2조 위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먹는 수준의 감세 정책을 대폭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특이한 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R&D를 기업들이 투자하면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을 중국 정부가 크게 육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그 R&D의 투자 비용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들이 여러 가지 부가금을 많이 냅니다. 특히 이제 중국도 은퇴하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대세대들의 그 양로 보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은 어쨌든 간에 경기적인 요인도 있고 미중 통상 분쟁이 좀 격화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비용 감소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 정부의 그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금년에는 6%는 지킬 것 같습니다. 근데 미중 통상 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5%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이 1, 4분기에만 해도 1조 위안을 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부동산 경기, 특히 가계 부채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주택 건설에 대한 부양 정책은 상당히 자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토지 매각이 잘 안 되죠. 그 대신에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갖고 지방정부의 악화된 사정을 좀 수정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실물 지표 이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두 가지의 금융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가고 또 하나는 환율이 되겠죠.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상하이 주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A주, 이제 국유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A주가 되겠는데요. 이 상하이 그 A주 시장의 주가가 작년에 굉장히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이제 거의 바닥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와 대통령과 미중 분쟁이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 하에서 5월 달부터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감안할 때 무역 분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바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율도 그동안 좀 위안화가 6.8 이렇게 밑으로까지 떨어지면서 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이제 6.9를 훌쩍 넘어서기 시작했고 달러당 7달러를 깰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 시장은 영내에서 거래되는 것도 있지만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등에서도 위안화가 달러와 거래가 됩니다. 역외 환율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역외 환율은 지금 현재 거의 7%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중국 내에 있는 자본들이 자꾸 빠져나간 것을 이제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 통제를 엄청나게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에도 환율이 지나치게 지금 현재
빠르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외환보유고도 일부 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달에 외환보유고가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한 40억 달러 정도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서는 경기 지표가 지금은 성장률이 6%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빠지고는 있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가와 환율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냐도 중국 정부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중국이 지금 부채가 많은데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본을 늘리는 겁니다. 특히 민영 기업들은 그 자본이 굉장히 이제 부족해갖고 그림자 금융이라 해서 정상적으로 국유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정부는 민영 기업들 중에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유니콘 기업을 포함해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증시가 중소기업주라든지 이런 쪽을 좀 지원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상해에다가 커창판이라는 시장을 이제 곧 만들 것 같습니다. 계획은 한 6월 정도에 이제 개장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의 혁신 기업의 자본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심천에 이미 개설된 시장과는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별화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중국이 드디어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자본을 많이 창업한 기업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주식을 팔게 되면 이제 의결권도 결국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창업한 사람들의 의결권은 10배, 20배 이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하나가 한 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차등 의결권을 갖는 이러한 커창판 시장을 드디어 상해에 개설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는 새롭게 창업을 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기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감세 정책이 가장 중요하겠죠. 통화 정책의 안정성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다른 한편에서는 창업과 혁신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매일 새로 생겨나는 창업 기업들, 신규 창업 기업이 무려 18,400개입니다. 1년에 거의 6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창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작년에 미국 다음으로 유니콘 기업 수가 제일 많습니다. 1 빌리언 달러가 넘어야죠. 기업의 가치가. 즉 1조 원이 넘어야 됩니다. 이런 유니콘 기업의 수가 작년에만 25개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중국에 대한 희망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를 볼 때 비관론과 낙관론이 좀 교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중 통상 분쟁, 미중 전쟁이 중국 경제의 주름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 방어를 하면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